딱 25년 전에 제가 김치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처럼 육수를 끓이거나 과일을 갈아 넣거나 무슨 좋다는 거가 많이 안 들어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빼주기만 잘하면 깔끔한 김치만. 그래서 이게 특별한 거예요. 별거 없는데 먹어보면 이거 맛이 좋은데. 그리고 아까 이제 어느 분이 또 그랬어요. 열무김치 센 거 맛없잖아. 이거야 맛있는데.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센 거는 센 것대로 너무 맛있고 익으면 익은 것대로 너무 맛있어요. 그게 김치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어제 가지고 가서 워낙 이제 양이 많지 않으니까 생걸로 맛있게 드시면 한두 번 드시면 없어지겠죠. 근데 배추김치는 김치가 생김치에서 숙성해서 맛있는 단계로 가기 전에 맛없는 단계가 막 나와요. 어느 김치나 다 그래요. 이게 우리 이 지역에서는, 전라도에서는 김치가 미쳤다 그래요. 다 들어보셨죠? 오죽 맛없고 지멋 때리면 미쳤다고 하겠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재료가 들어간 거의 맛이 정상이 아니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엄마들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김치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써? 쓴맛이 나요. 특징적으로 쓴맛이 나거든요. 왜 이래? 그러면 엄마들이 지금 김치 미쳤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놔둬. 그러면 괜찮아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숙성 발효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김치는 완전히 익어가지고 발효가 돼서 맛있는 맛이 이 안에 꽉 이렇게 가득 찰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나물처럼 버물려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어제 그 설탕하고 풀 이야기 했는데 오늘 이걸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풀에 관해서. 얘네들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설탕과 풀의 성분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늘에도 있고 생강에도 있고 다 전분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당 성분이 채소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먹고 유산균이 증식하잖아요. 박테리아니까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제가 어제 잠깐 말했죠. 밥 먹고 새끼를 치면서 생리활동을 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트름하면 가스가 나와요. 그죠? 방구도 껴서 가스가 나와요. 이게 이제 탄산이에요. 탄산. 유산균이 내놓는 가스는 탄산가스라서 우리가 상큼한 시원한 맛을 느끼는 게 그 유산균의 그 가스를 내는 거예요. 이런 5가지, 6가지로 분해를 시켜요. 당, 포도당. 재료 속에 있는 포도당을 유산균이 먹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해를 시켜가지고 칼로리가 없이 당에 갖고 있는 1g당 4kcal의 그 칼로리를 먹고 다 분해해서 칼로리가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에 들어가서 김치가 발효가 되면 설탕이나 이런 풀의 칼로리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효소잖아요. 효소 칼로리 없어지고 다 바뀌는 거잖아. 김치도 똑같아요. 발효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스가 저절로 생겨서 김치 익을 때 이렇게 보면은 보글보글하면 좀 보인다 그래요. 괴인다고. 김치도 괴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떠요. 배추김치도 이렇게 푹 올라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올라와서 눌러서 따뜻하면 푹 내려가요. 가스가 착 올라왔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그 공기는 빼줘야 돼요. 그 공기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사이에서 다른 균들이 살아요. 공기를 먹으면서. 그래서 공기를 꼭 빼줘야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어제 대표적으로 배추김치를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미친 단계가 있고 김치가 숙성 전이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숙성된 맛, 그 다음에 신김치 이렇게 가요. 한 가지 오늘 이제 정보라고 해야 되나 알려드리면 묵은 김치까지 가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배추김치에서 가장 묵은 김치. 어떤 거를 묵은 김치라고 해야 돼요? 묵었다라는 거는 해가 바뀌면 묵은 거예요. 동지 섣달 금음날 지나가서 정월 초하루가 되면 다 묵은 거야. 숙성김치에서 유산균이 쭉으로 늘어났다가 얘네들이 계속 살아있지를 못해요. 다 돌아가셔요. 수명이 그렇게 길질 않아. 박테리아가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유산균 박테리아가 얼마나 오래 살고 있어요. 계속 새끼를 치면서 죽고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맛을 만들어 놨는데 먹이가 떨어진다고요. 이 안에 있는 당 성분은 한정돼 있어. 이게 먹이가 떨어지면 얘네는 더 살거나 새끼를 칠 수가 없고 맛이 이제 안정되고 그 맛을 초산균들이 와가지고 먹고 이제 신맛으로 가서 신김치가 되잖아요. 기호식품으로 조금씩 먹는 거는 좋지만 일부러 그거를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많고 영양분 최고예요. 칼로리는 없고 비타민 C는 확 늘어나 있고. 담고 다 틀려요. 똑같이 여기 어저께 김치를 20명이 집에 갖고 갔는데 맛이 다 틀려요. 시간마다 집에 가는 동안에 차 온도 틀리고 집에 가서 집 온도 틀리고 막 이런 게 냉장고 문을 몇 번 열었다 닫았는지에 따라서도 온도 차이가 생겨서 숙성되는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김치 담아가지고 배추김치 담아서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 김치 냉장고 말고요. 넣었다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열흘에서 보름 그러니까 열흘에서 보름 2주일 그 사이에 그냥 저절로 익으면 최고로 맛있게 익어요. 이게 뭐냐면 겨울에 김장을 해가지고 그늘에다가 창고 같은데 땅에 안 묻어도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 얘기예요. 아침 저녁에는 추워요. 얼지는 않게 두거든요. 김치 절대 얼리지 않아요. 그런데 낮에는 좀 올라갔다가 아침 저녁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내리락 해요. 일정하지가 않아. 김치 냉장고처럼 드시면 김치 맛있게 익는 거는 그게 일반 냉장고하고 똑같대요. 원리가 문 열었다 닫았다 뭐 꺼내면서 열고 닫고 하면서 온도가 한번 확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하면서 김치통 속에 김치도 온도가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익어요. 김치 냉장고는 일정한 온도로 길게 가잖아요. 마이너스 2도로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지나가야 있거든요. 마이너스 2도로는. 근데 우리 냉장고는 평균 5도예요. 영상 5도. 근데 문 한 번 닫으면 한 7도, 8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더 밑으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겪으면서 웬만한 아이들이 많고 이러면 좀 빨리 익어. 냉장고 안에 온도가 좀 높으니까. 근데 우리같이 식구가 없는 집은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열리니까 좀 더 오래 가요.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치가 이런 온도에서 익는구나. 이게 제일 맛있게 익는구나. 근데 뭐 25도, 30도 있는 데다 놓으면 몇 시간이면 익는다고요. 몇 시간이면 익는데 막 빨리 확 올라와. 근데 이게 그러면 익어서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김치가. 그래가지고 그를 뜯어서 먹으면 익긴 익었는데 깊은 맛은 안 나요. 왜냐면 이 속에까지 다 익지가 않고 겉에서 양념이 익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가지고 있는 수분까지 다 이게 이제 교환이 되고 안에 있는 수분에 그런 것까지 다 발효가 되게 하는 데는 낮은 온도에서 그걸 진행을 시켜주면 깊은 맛이 생겨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야지 제가 얘기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또 그 맛이 똑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김치는 살아있는 생물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즙내고 갈아가지고 김치에다까지 넣지는 않았어요. 과거에 설탕맛이 없는 김치. 없는 김치였어요. 그래서 시원하고 풀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김치 맛이 그렇게 막 오래 가지 않았고 사실은요. 그리고 깊은 맛도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그게 굉장히 맛있게 느껴져요. 이건 맛은 다 기억이거든요. 사실은. 배고플 때, 기분 좋을 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그 단맛이 별로 없고 어떤 김치든지 단맛은 없고 시원한 맛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는 너무나 단맛이 익숙해져 있어서 단맛이 좀 있어야 감칠맛이 생기고 감칠맛에 이제 중독돼 있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어떤 감칠맛이든 이런 이것만 가지고도 감칠맛을 우리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다. 설탕 안 넣어도 맛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설탕을 좀 넣으면 더 맛있는데 김치에서 설탕은 풀과 같기 때문에 자신 있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면 좀 저도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면 달고 발효도 되고 하지 왜 안 쓰겠느냐. 저예요. 안명자예요. 안명자가 과일 김치를 발표를 했어요. 안 죽은 김치만 발표를 과일이 김치 같다 해가지고
왜 그걸 했냐면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중금속 김치, 기생충 김치. 한때 그거 막 굉장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중국 김치를 못 먹게 하려고 그거를 터뜨려 놨는데 실제로 피해를 본 거는 대한민국의 김치예요. 김치의 위상이 그냥 땅바닥에 가서 진흙탕에 던져진 거예요. 중국 김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중금속이고 기생충이 나온다 하는데 김치를 다 안 먹어버려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내가 할 일은 뭐지? 생각하고 김치의 위상을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가져가는 김치는 이제 정말 이거 아니다 싶어갖고 고민을 하다가 김치에 과일을 보쌈김치 같은 거 할 때 과일 넣고 동치미 위에 배 썰어 놓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생각을 해가지고 과일로 그럼 김치가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만들어서 김치를 만들고 김치 양념을 다 넣고 주가 되게, 무가 아닌 주가 되게 해가지고 해서 한 달씩 저장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김치 조건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발표회를 하고 언론사에다가 이제 보도자료를 보냈는데 중앙일보 유지상 기자가 지금 이제 음식 저쪽에 평론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내려와서 취재를 하고 중앙일보 한 면에 크게 했어요. 턱이라고 딱 턱. 과일이 김치가 된다고 이 타이틀이 큰 집어 붙여갖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자세히 보지도 않고 이제 김치를 갈아들어요. 설탕은 나쁜 거고 과일과 김치 하니까 과일을 막 갈아서 넣는 거. 설탕이 나쁜 거니까. 그 과일이 김치가 되다에 그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게 제가 했어요. 저는 되게 열심히 김치를 한 사람인데 절대 김치에 이거 과일 갈아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바이블 같은 책이 있는데 한웅희 교수님이 쓰신 칼럼으로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김치와 관련된 칼럼. 그 책에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김치의 설탕은 정말 이거는 혁명이래요. 먹이를 주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의 혁명이다. 김치를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혁명이다라는 걸 보고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했던 게 틀리지 않았고 맞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김치에 예전에는 단맛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일찍부터 엄마가 설탕을 썼어요.